자, 함수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함수는 우리가 언제 쓸 거냐면 그냥 단순히 값을 저장되어 있는 숫자나 문자를 그냥 단순히 재활용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조금 더 고급진 것들, 내가 한 번에는 작성할 수 없는, 다시 작성하라고 하면은 그대로 이전에 작성했던 걸 그대로 쓰면 타이핑할 때 손가락만 아픈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고급지게 함수로 만들어 버리면, 자, 이렇게 복잡한 걸 함수명에 저장을 해 버리면 함수명 실행하면 우리는 그 안에 있는 코드를 재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제는 02번 펑션 HTML을 보고 있고요. 함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내장 함수의 사용법부터 한번 볼게요. 내장 함수 중에서 함수를 만드는 방법은요. 함수를 만드는 방법, 변수를 만드는 방법과 똑같아요. 함수를 만드는 방법은 노트에다 넣을게요. 함수를 넣는 방법은 펑션하고 그 다음에 함수명이 있고 그 다음에 할 일을 중괄호 안에 넣습니다. 이게 기본 문법이에요. 함수의 기본 문법. 자, 저거대로 함수를 간단하게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펑션 함수를 만들겠다. 우리가 변수를 만들 때는 let이나 var이나 const로 해서 하고 그 뒤에 변수명이나 상수명을 넣었던 것처럼 함수를 만들 때도 함수하고 뒤에다가 함수명을 넣게 돼 있어요. 함수명은 send라는 함수명을 만들어 볼게요. 지금 함수를 보면 여기에서 이렇게 가로 열고 가로 닫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중괄호 안에다가 이 안에 send라는 함수가 할 일을 여기에다가 적어줄 거예요. 일단 우리가 뭐 배운 게 미천하니까 아까 얼러창을 이용해서 경고 문구를 띄워보는 걸 만들어 볼게요. 저장하고 해당 문서 브라우저에서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 지금 제가 경고창을 띄우는 함수를 만들었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화면에 아무것도 안 나와요. 자, 화면에 아무것도 안 나오는 이유는 우리가 앞서 변수를 만들 때 했던 거와 똑같습니다. 만약에 변수명 let에다가 send라는 변수명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경고라고 이렇게 썼어요. 자, 이렇게만 써놓으면 우리가 뭐 한 거죠? send라는 변수명에는 이걸 저장해 놨어 라고 한 거거든요. 저걸 써먹어야죠. 어디에서든 아까 출력을 하든 이걸 불러와서 화면에 표시를 하든 그런 일을 안 했잖아요. 그냥 변수명 요거에는 얘를 저장했어.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럼 얘도 마찬가지예요. 함수명 send는 이런 일을 하는 거야 라고 해서 저장만 했을 뿐이지, 설정만 했을 뿐이지, 함수명 send라는 함수에다가 이런 일을 할 거야 라고 해서 미리 저장, 할당, 초기화를 했을 뿐이지 이 함수를 실행을 안 했습니다. 여기에서도 변수를 만들었을 뿐이지 변수에 있는 값을 어디에도 1도 활용 안 했잖아요. 그죠? 그거하고 똑같아요. 함수도 이건 일을 하는 거야. 그러면 그래, 그거 실행해 라고 해서 함수를 실행하는 게 필요해요. 함수를 실행하는 건 그냥 함수명하고 이렇게 하면 함수를 실행하는 거예요. 함수 실행은 이렇게. 자, 해보겠습니다. 예, send라는 함수를 실행해 볼게요. 짠 해서 이렇게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send라는 함수를 실행을 했어요. 저장하고 브라우저 하면, 잠깐만요. 왜 아무것도 안 나와? 검사 좀 해볼게요. 콘솔에 identify, 이미 야야야야. 여기에서 아까 제가 얘를 쓰는 바람에 이 이름은 이미 만든 거야, 그걸 함수명으로 못 쓴다라고 에러가 났어요. 이거 주석 처리할게요. 주석 처리. 네.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보면 이제 send라는 함수는 이런 일을 하는 거야 라고 하고 send라는 함수를 실행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화면에 경고라고 해서 화면에 띄워주고 있어요. 확인됐습니까? 자, 요거 alert 아까 내장 함수라고 했고요. 내장 함수가 지금 경고창을 새로 지금 다시 이렇게 띄워주고 있습니다. 자, 함수, 기본적인 함수의 구조를 지금 본 거예요. 자, 기본적인 함수의 구조는요. 함수의 구조는 요 그림만 잘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무슨 노트에 넣어드릴게요. 함수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함수의 구조는 함수에 input, 입력이 있고요. 그리고 그 입력을 가지고 쿵짝쿵짝해서 뭔가 실행을 한 다음에 우리한테 output, 결과물을 내줘야 돼요. 함수의 기본 구조는 주소 서면 입력, 할일, 출력입니다. 함수의 기본 구조. 자, 그러면 함수의 기본 구조를 이용해서 앞서 경고창을 조금 다르게 한번 바꿔볼게요. 경고창을 조금 다르게 바꿔보면 지금 여기에서 이 문구요. 이 문구를 야, 이 문구로 띄워줘 라고 해서 함수에다 일을 시키고 싶어요. 입력, 할일, 출력에서 입력을 한번 넣어볼게요. 자, 펑션 해서 똑같은 식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펑션. 자, 이거 지금 열자마자 우리가 저 경고창이 나올 거니까 이 부분은 일단 주석 처리할게요. 여러분 20번 라인은 주석 처리하겠습니다. 주석 send message라고 해서 함수를 만들어 볼게요. send message, msg라고 했고요. 그러고는 alert을 띄우는 건데 이 문구가 야, 이 문구를 경고창을 띄워줘라고 해서 조금 더 응용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메시지라고 했어요. alert에다가 메시지라고 썼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보면 분명히 에러가 날 거예요. 야, 메시지가 뭐니? 라고 해서 이렇게 하고 메시지를 띄운다라고 하면 반드시 에러가 납니다. 자, 근데 제가 이제 얘한테다가 어떻게 할 거냐면 send message에다가 문구로 안녕하세요를 띄워줘 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이 함수, 아까 제가 함수의 구조가 어떻게 된다고 했죠? 함수의 구조는 입력, 할일, 출력이라고 했어요. 이럴 때 여기에 있는 이 입력은 뭐라고 부르냐면 파라미터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함수한테 일을 시킬 때 지금 제가 이렇게 일을 시켰죠? 이렇게 일을 시킬 때 요거는 뭐라고 부르냐면 이 함수에다 야, 이 메시지로 띄워줘 라고 해서 함수에다가 의뢰를 하는 거예요. 함수에다가 이거를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안녕하세요라는 이 괄호 안에 있는 걸 뭐라고 하냐면 argument라고 불러요. argument. 전달 인자라고 부릅니다. 인수 또는 인자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send message에다가 지금 안녕하세요라는 문구를 띄워달라고 지금 얘한테 입력을 해야 되는데 요 녀석을 저 함수에다가 입력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매개 변수가 없어요. 여기에다가 메시지라고 써볼게요. 저 메시지가 뭐예요? 얘가 파라미터예요. 파라미터라고 부릅니다. 매개 변수라고 불러요. 아까 입력할 일 출력에서 얘가 입력값입니다. 이게 입력값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함수의 구조가 완성됐어요. 입력, 여기 메시지라는 요 사용자가 의뢰한 이 전달 인자를 msg라는 매개 변수로 받아서 그 변수를 이용해서 내장 함수 alert에다가 이 변수가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안녕하세요라는 문구가 출력이 될 겁니다. 저장하고 한번 볼까요? 어떻습니까? 이렇게 해서 안녕하세요라는 문구가 출력되고 있나요? 확인됐어요? 함수는 입력, 할일, 출력. 입력, 할일, 요 할일 그 다음에 바로 출력을 동시에 얘는 해주고 있는 겁니다. 얼른 경고창을 띄워주고 있어요. 여기까지 확인됐어요? 지금 엄밀히 따지면 얘는 할 일만 있어요. 아직 출력이 없습니다. 출력까지 있는 함수를 만들어서 또 구조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함수, 기본적으로 함수는 입력할 일, 출력이 있다라고 했어요. 지금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출력이 없습니다. 그냥 할 일, 경고창을 띄우는 것뿐이 없어요. 자, 세 가지가 다 있는 온전한 함수를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입력, 할 일, 출력, 세 세트가 온전히 있는 함수를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굉장히 복잡한 연산을 시키는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빠르게 할 수 없는 거, 복잡한 거를 한번 시켜 볼게요. 덧셈을 시켜 보려고요. 숫자 두 개를 빠르게 더해주는 함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dd라는 함수를 만들고 있고 add라는 함수 안에는 입력,
입력이 지금 뭐예요? 입력이 두 개가 되는 거죠. 이 함수는 입력 값이 두 개가 있어야지만 작동하는 함수예요. 즉 매개 변수, 매개 변수 두 개가 있어야지만, 두 개가 다 들어와야지만 작동하는 함수입니다. 함수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자, 매개 변수 두 개가 들어온답니다. 그러면 얘는 그거를 우리가 쉽게 할 수 없는 아주 어려운 걸 변수명 더하는 거 우리 어렵죠? 네, 이렇게 더하는 거 해볼게요. 더한 걸 우리한테 그 값을 이제 출력하는 거. 지금 얘가 할 일이고요. 그리고 출력하는 건 우리한테 값을 되돌려 준다라고 해서 return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return해서 누굴 돌려줘야 되는 거냐면 좀 전에 sum이라는 저 변수에 담긴 값을 우리한테 출력해 주라고 할 거예요. 출력.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add라는 함수를 만들어서 add라는 함수는 값이 두 개가 들어오면 그걸 우리가 안 하고 이 add라는 함수가 들어온 값을 두 개를 더해서 우리한테 그 결과를 알려준다라는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이 함수에다 일을 시켜봐야죠. 일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시킨 결과를 화면에 출력도 해보고 싶어요. 그러면 제가 지금 거꾸로 쓰면 document write 화면에 출력해 줄래? result라는 걸 출력해 줄래? 라고 해볼게요. 결과를 출력해 줄래? 자, result도 변수명이에요. result라는 변수명을 우리가 만든 적이 없습니다. 이러고 만약에 저장하고 브라우저 화면을 콘솔 창에서 확인을 해보면 result라는 변수는 not defined, 정의된 적이 없다. 저건 뭐니? 라고 해서 에러가 나고 있는 겁니다. 확인됐습니까? 자, 그러면 result라는 변수에 저장될 거 적어볼게요. let 하고 result에다가 함수 시킨 거의 결과, 함수 add라는 함수에다가 진짜 복잡한 숫자를 넘겨볼게요. 이렇게. 자, add라는 함수에다가 결과를 넘겨줬고요. 네. 요거, 야, 이 두 개 좀 더해줄래? 라고 해서 add라는 함수에다 일을 시켰습니다. 그 결과가 이 자리에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 결과가 이 자리에 나오고 그 결과가 어디에 저장돼 있어요? result에 저장돼 있어요. 그 result를 우리가 화면에 출력을 이런 식으로 한 겁니다. 확인됐어요? 자, 이 함수는 이제 온전히 뭐가 있어요? 입력, 할 일, 출력이 있어요. 여기에서 입력이 두 개가 되고 있고 입력이 A 값과 B 값이 두 개가 들어오고 앞에 들어온 요 값을 A라는 매개 변수로 받는다는 뜻이고 D에 들어온 요 값을 B라는 값으로 이 안에서 요 중괄호 안에서 저 변수명을 쓰겠다는 얘기예요. 그 더한 거를 return해서 우리한테 결과를 알려줘 라고 해서 입력, 할 일, 출력이 있는 온전한 함수를 만들어 봤습니다. 안녕하세요라는 문구가 계속 나오는데 일단 얘 주석 처리 좀 할게요. 자, 지금 제가 result를 출력을 했는데요. result를 출력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이건 주석 처리하고 컨트롤 슬래시 했어요. 주석 처리하고 sum이라는 걸 출력을 해볼게요. sum. 그러고 저장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sum이라는 걸 출력해 봤습니다. 에러 문구도 확인을 해주세요. 콘솔 창에서 에러 문구를 보면 uncuffed 해서 reference error sum is not defined. sum이라는 변수는 지정된 적이 없다. sum이라는 게 지정된 적이 없대요. 난 분명히 있었는데 여기에 분명히 sum이라는 걸 지정을 했는데 왜 여기에서 출력을 못할까? 앞서 제가 변수에는 지역 변수와 전역 변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이 sum이라는 여기 있는 이 변수는요. 이 함수 요 중괄호 안에서만 쓸 수 있는 이 sum은 지역 변수예요. 여기 안에서만 쓸 수 있는 겁니다. 즉 이걸 제가 이제 저 함수를 공장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공장한테다가 자 이거 던져줄 테니까요. 완성품을 납품해 주세요라고 일을 시킨 거예요. 그러면 이 공장에서는 이 입력으로 들어온 저 자재의 이름을 이렇게 받아와서 그걸 더한 다음에 그 결과물을 뭐 A라고 부르기로 했대요. 이 공장 안에서. 이 공장 안에서만 쓰는 얘들만의 용어예요. 이 공장 저 sum이라는 거는 요 함수 add라는 공장 안에서만 쓰는 용어지
일명 여기 안에서만 쓰는 자기네들의 독특한 뭐 특허 기술이든 뭐든 간에 그 기술이란 말이에요. 그 기술을 나도 밖에서 써야지 라고 해서 옆에 있는 공장에서 저 썸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만들면 만들어지겠냐고요. 안 만들어집니다. 이해됐습니까? 이 썸이라는 건 이 함수 안에서만 쓸 수 있는 지역 변수. 그 지역 변수를 바깥에서 불러와봤자 지금처럼 그 변수명은 정의된 적이 없다라고 해서 에러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만약에 얘를 이게 이제 산업단지라고 해볼게요. 이 산업단지에서는 뭐 가구단지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가구단지에서는 저 안에 조립하는 저 공정을 좀 통일하고 싶어요. 자재가 들어오면 그 자재를 합쳐가지고 가구를 만드는 그 과정 자체를 통일해서 우리 그 저마다 공장마다 지금 공정에서 자기네들마다 이름을 쓰니까 헷갈려 죽겠다. 도대체 저 이름만 말하면 아, 그 공정이라고 해서 누구나 알 수 있게끔 저 썸이라는 걸 이렇게 해서 밖에서 만들었어요. 자, 지금 이 썸은 펑션 바깥에 있잖아요. 펑션 바깥에 있는 전역 변수예요. 자, 이름만 만들었죠? 이름만 만들었어요. 우리 이 이름을 씁시다 라고 해서 하면 함수에서 이제 let이나 var이나 const로 걔를 초기화하는 게 아니라 아, 이제부턴 저 이름을 쓰는 거래 라고 해서 let을 빼요. 그러면 변수명 썸을 쓰자라고 했고 그러면 이제 우리 이름 말고 저 업계 공통용어를 씁시다. 썸이라고 하고 걔를 출력을 했어요. 그러고 여기에서 썸이 이제 어떻게 출력이 되나 한번 볼게요. 그러면 40이 잘 나옵니다. 됐습니까? 에러 없이. 지금 제가 뭐 한 거예요? 이건 이제 지역 변수가 아니라 얘는 이제 지역 변수가 아니라 밖에서 쓰자고 했던 전역 변수를 그대로 활용을 한 거예요. 썸은 이제 전역 변수가 됐습니다. 이러면 여기에서 출력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얘를 주석 처리하면 썸의 결과가 나올까 안 나올까? 얘가 아까하고 다르게 전역 변수로 바뀌어 있기 때문에 이 함수가 실행되면 여기 썸이라는 값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출력 안 해도 됩니다. 이러면 이해됐습니까? 이 리턴은 얘가 지역 변수일 때만 반드시 출력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전역 변수일 때는 출력을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자, 이 이름으로 이제 가구를 만듭시다. 아, 그래요? 그러면 그 이름에다가 이제 요 가구 서랍장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요 이름에는 이제 서랍장이 있는 거예요. 그대로 됐습니까? 근데 만약에 얘가 없어. 얘를 다시 주석 처리할게요. 얘가 없고 여기 업계 이 공장 안에서만 쓰는 거라고 했어요. 근데 출력 안 했어. 지금 보면 이렇게 한번 바꿔보시겠습니까? 여기는 주석 처리하고 여긴 다시 초기화하고 리턴을 안 했어요. 리턴을 안 하면 이번에는 누구를 리절트를 한번 볼게요. 리절트를 다시 살렸어요. 리절트를 다시 살려주시고요. 리턴은 주석 처리했습니다. let에서 sum, a, b 더한 건 sum에 다시 담았어요. 자, 이러면 저장하고 볼게요. 저장하고 화면을 보면 여기에 add라는 함수에다가 add라는 공장한테다가 분명히 자재 2개를 넘겨서 이거 만들어 주세요라고 해서 일을 시켰거든요. add라는 함수에다 분명히 일을 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이 add라는 함수가 이 공장에서 만든 다음에 납품을 안 해주네. 이해됐습니까? 리턴을 안 해준 거예요. 그러면 여기 안에 아무것도 저장이 안 돼 있는 겁니다. 확인됐어요? 이 공장이 먹튀한 거예요. 만들고는 다른 데 납품을 했는지 우리한텐 납품을 안 해준 겁니다. 이러면 여기 안에 아무 결과도 없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반드시 리턴이 이렇게 지역 변수일 때는 여기가 다시 지역 변수예요. 지역 변수일 때는 그 값을 결과를 우리한테 반드시 리턴을 해줘야 여기에 값이 나올 거고 그 값이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겁니다. 40이 잘 출력되고 있습니다. 간단한 함수 입력, 할일, 출력에서 더불어서 지역 변수와 전역 변수의 차이점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